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민성 노무사 장대성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채용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탄이고요. 아직 1편을 안 보셨다면 1편 먼저 시청하고 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평판조회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채용 시에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거 이거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회사 취업 규칙에 보시면은 네. 채용 결격 사유로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 결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네. 그러려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과거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 법상 네. 그 범죄 수사나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외국인의 귀화, 국적 회복,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열거식으로 사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렵고요. 근데 네. 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과거 범죄 경력이 채용 결격 사유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채용 시에 과거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사기업은 그게 안 돼서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네. 폭행죄로 인해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과거에 뭐 한 번 실수했다 그래서 네. 평생 그 낙인이 찍혀서 좋은 글씨처럼 따라다니고 네. 채용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네. 물론 이게 벌금형은 형법상 처벌이기 때문에 범죄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기업은 그것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확인했다 그래도 과거에 벌금 일부 낸 걸 가지고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취업 관련해서 이제 연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취업 후에 인사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하다가 이야기에 안 맞아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채용이 취소되기는 어렵고요. 네. 예를 들어서 경력사원인데 제가 연봉을 5,000원 받아야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연봉 계약서를 보니까 4,500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5,000원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 더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인사 팀원이나 팀장이 엄청 고민을 하겠죠. 네. 고민하고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우리 회사 임금 수준상 5,000까지는 힘듭니다. 입사자의 경력에 비춰보면은 4,500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그러면은 저는 입사 못합니다 라고 가면은 그거는 네. 본인이 그냥 퇴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부당 해고라든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채용 공고에 경력 5년 이상 연봉은 5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4,500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거는 공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처벌을 받고 채용 절차법상 부당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또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신입 직원을 뽑았는데 4대 보험료가 조금 아깝다고 해서 약간 프리랜서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 네.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이 신용 불량자라든지 네. 그래서 압류가 되거나 그런 리스크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현금으로 달라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달라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계약은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 위탁 계약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그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시키는 일을 내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그것을 결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근로자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이 돼서 뭐 연차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다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위험성이 되게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채용 일정이나 채용 인원 등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채용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법에 부인하는 사람은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이나 채용 심사, 채용 과정의 변경이 있으면은 그것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한다고 크게 처벌받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지금 ESG 경영이 되는 만큼 네. 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채용 일정도 몇 월 며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3월 중순 요 정도까지는 해서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야지 3월 중이라든지 아니면 무기한으로 연장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채용 인원도 00명 이러면은 10명부터 99명까지
2명까지가 공공명이잖아요.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네. 인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공공명하고 두세 명만 뽑아서 사실과 다르게 뽑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이거는 아까 말한 채용 절차법상 채용 공고를 허위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조건들은 다 비슷한데 아무리 봐도 자신이 여성이라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요. 이렇게 고용상의 성차별 혹시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르면은 성별이나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을 사유로 네.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등에서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네. 2019년에 대전의 모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5명을 채용하면서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차별이죠. 결국 인권위에서 아나운서 채용 차별을 시정하라 네. 이렇게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직무 특성상 특정 성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타워 크레인 기사를 남성만 고용한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왜? 타워 크레인 기사 여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안 되지만 네. 예를 들어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여성을 채용한다. 이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잖아요. 네, 남성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지만 특정 성만 모집한다고 공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절차법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받았다거나 성별, 나이, 혼인 여부에 따라서 고용상 차별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가시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셔서 채용 절차법 위반 신고라고 검색하셔서 신고가 가능하시니까요. 이러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절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